윤석열 일단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일단 안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밑가닥 깔았었죠. 짝. 기자회견 안 하는데 이런 경우도 드물죠. 왜냐면은 해봐야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 미국 국빈 방문하느라고 엄청나게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안 하던 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자회견 한다면은 또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평소에 안 하던 걸 연달아서 하려니까. 진짜 너무 사대주의 쩌는 것 같아. 그 말 들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하는 거는 그렇게 연습하고 국민한테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지금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순간에 윤석열이 저 용산에 저 떼약볕 있는 곳에 가서 저기 이제 테이블 차려놓고 떡볶이 순대 깔아놓고. 저게 뭐냐면 이른바 김떡순 오찬에 김떡순 오찬 간담회로 대신한 거예요. 이게 국정 운영에 무언가 답하기 불편한 이야기는 아예 안 받겠다라고 질문을 안 받고 지 혼자 59분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차려놓은 게 김밥, 떡볶이, 순대 요거 차려놓고 한 거예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 기자들이 한다는 질문이 국빈 방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딴 질문이나 하고 있고.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 단어 있잖아요. 찌질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자들 맞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사람. 근데 저렇게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보다 지금 본인이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끓여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 이 소그룹으로 몇 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뭐 대담을 좀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통솔이 안 되니까 작은 그룹별로 나눠서 언론 장악하겠다. 지금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찌질하기가 애매한 질문 받기 힘들고 답하면 또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 기자단하고 김떡순 오찬 간담회. 자기 본인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소통. 예. 그래서 뭐 도우 스태핑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논란이 생기니까 없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100일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근데 문제는 뭘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윤석열의 최근에 호가 그거잖아요. 자화자찬. 뭐 자화자찬보다 더 심한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그건 참을게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뭘 잘했다고 홍보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윤석열 1주년 다큐 예산이 문 대통령의 6배.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만큼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6배. 근데 문제는 6배고 60배고 저렇게 만든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곳이 KTV잖아요. 누가 봐. KTV를 누가 봅니까? 어이, 우리한테 적정 비용을 주면은 새날이 틀어줄게. 그럼 몇 명이나 본다고 저거를. 저게 뭐냐면은 윤석열 취임 1년 다큐 2편에 4,068만 원. 문재인 대통령은 730만 원이었더만요. 6배. 정말 저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전 정부에서 그렇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진짜 이런 6배, 2배라고 했어도 열받았을 텐데 6배면은요, 이거는 제작비에다가 솔직히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으로서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보면 큰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걸로 이제 어떤 내용을 정리할 건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살만해졌구나. 야, 그래도 대통령 바꾸니까 이게 좀 나아졌구나. 라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게 외교, 국방, 뭐, 경제, 무역, 다 어떤 영역을 놓고 보더라도, 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저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정치가 처음이어서 전반적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했구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혹시 시내 나가셔서 시내라니까 저 촌놈이라요. 시내 나가면 강남 종로가 시내잖아요. 윤석열 취임 1주년 3D 전광판 이거 저번에 우리가 한번 윤석열이 자기 치적이라고 하면서 막 저 전광판 한 달 동안 썼잖아요. 네. 똑같은 짓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다시 날아오릅니다. 안 돼 이 새끼야 대통령이 뚱뚱해가지고. 아, 정말 3D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윤석열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지난번 용산 어린이 정원 할 때도 그때 3D 애니메이션 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세부 내역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줬느냐가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건 없고 홍보는 하고 싶고 몸부림치는 거야. 나 진짜 이놈의 캐릭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왜냐면 뭔가 다수의 국민들이 칭찬할 만한 짓을 해놓고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홍보 근데 언론들이 그걸 안 받아주면 홍보하고 싶죠. 네. 근데 윤석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대적 흐름과 반대로 갔잖아요. 탈탈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들을 가면서 외교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건 없는데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맥락적으로도 윤석열이 언론들이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국무회에서 지가 직접 들고 나와 가짜 뉴스로 이거 다 문재인 정부 탓이야. 아유 이런 찌질이 진짜.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또 부창부수라고요. 윤석열 낮은 지지율이 포털 탓이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소 민주 진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네이버를 안 믿어요. 네.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얘네들 윤석열 비판 기사가 뭐 알고리즘으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게 이상해. 다음에 가면요. 네이버도 안 믿지만 다음에 가면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 중에 유독 조중동이 많아. 그럼 누구 손을 탁하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박대출이가 한 말이에요. 포털에 윤 대통령 비판 기사 뜨자. 국민의힘 네이버 방치하면 안 될 듯.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협박을 해요.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너무 보수 편향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도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동네 바보 형이라고 말하는 KBS 있잖아요. KBS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바보 형은 됐어. 뉴스 썸네일만 쭉 봐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KBS에서 소위 이제 뭐 제 3노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것마저도 불만이라네. 그것마저도 국민의힘 불만이라네. 그 못한 걸 못한다고 해 언론이잖아요. 왜 잘한 걸 못한다고 하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야. 이제 네이버까지 손대겠다고 하는 거 다 저게 언론 장악들이잖아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얘네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잘해서 뭔가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에 쩔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도 방어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에 기사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걸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자기 홍보 비용 저렇게 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하긴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우리가 얻을 건 없어요. 기자들이 셀카 찍는 재미로 하는데 윤석열한테 아픈 질문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검증 안 한다는데요? 이런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본 다 써놓고 큰 의미 순서대로. 없다. 큰 의미 없다. 근데 또 잘 못했던 자가 홍보를 하고 싶어서 돈을 펑펑 쓴다. 근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소기업 청년 16만 명이 받던 교통비 지원 올스톱. 근데 저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답은 뭐냐면 원래 끝나기로 했던 거다. 근데 그거 연장하자고 민주당이 기재부에 이야기했던 거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 사업을 연장하자고 이야기한 건 민주당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다 똑같이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옵니다. 거의 85%, 90%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충분히 성과가 증명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재부 관료가 이야기하는 성과라는 건 뭐겠습니까? 청년들한테 돈을 줬더니 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왜 복지를 하며 왜 국민들을 돕습니까? 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에서 34살까지의 청년 노동자한테 매달 5만 원 교통비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청년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연장하자 했더니 안 해.
그러니까 요거 사실 5만 원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직장은 집 옆에 있는 직장이라고 하죠. 출퇴근만 어떤 경우는 2-3시간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할 때 학력이 높으면은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 힘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 와서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연장을 안 해요. 거기다가 윤석열은 MZ세대는 이번에 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청년 회사를 부풀려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우리가 엄청 통 크게 쏜다 했지만 7,000명 늘렸다면서 일부 세부 내역은 비공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16만 명한테 5만 원 쓰는 것조차 무서워가지고 그것조차 아끼려고 하면서 나 정말 아까 홍보비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열받고요. 예. 영빈관에서 왜 그때 국무회의 할 때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열받는 정책들입니다. 그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자기 이익만 하는 그런 자예요. 국민의 어떤 이익? 아직도 윤석열을 믿고 계시는 어르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좋아진 거 있으세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병원에 굉장히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잖아요. CT, MRI 촬영하는데 돈 안 들어갔잖아요. 직접적으로 온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손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교통비 지원하는 것마저도 없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의 147억 특활비 이건 아직도 논란이죠. 법원이 공개하라. 대법원이 판결 내렸지만 2달 후에 파일이 아니라 종이로 할게. 다 하나하나 인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화이트로 그렇죠. 칠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에휴, 이번에 저 MBC 라디오가 한 여론조사에 뭐 이게 있어요. 다시 대선 투표하면 윤석열 투표한 사람 중에 23.1%가 다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딱 그거 아니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나 같은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무식해서 무능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지지를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 안 찍는 건 두 번째고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마저도 4명 중에 1명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 진짜 이 사람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저 23.1% 저 사람들 진짜 누군지 보고 싶네요. 너무 진짜 속상합니다. 똥인 걸 알고도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1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사람이 45.1, 좋아졌다가 12.5.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생활이 나빠졌다. 당연히 나빠지지. 일단 나이 드신 아버님이 병원을 못 가. 가더라도 병원비가 더 많아졌어. 아니 거기다가 작년까지 10,000원에 먹던 설렁탕이 지금 15,000원, 16,000원 하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올 겨울에는 저 가스 요금 폭탄이었고 올 여름에는 이제 아마 에어컨 그렇죠. 전기요금 폭탄일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5만 원 내던 사람이 30만 원 내버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재밌는 게 12.5%는 좋아졌대요. 윤석열이 니들을 위해 정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을 위한 정치. 왜? 종부세 깎아주고 세금 다 깎아주잖아요. 그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세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 못 해가지고 또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복지가 줄어들잖아요. 악순환의 연속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졌다고 답한 저 12.5%에는 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주인님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오드리님, 상근이님, 부패한 검사들 썩어버린 언론님, 심판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왜 소리가 안 나지?